이런 거지가 5성급 호텔에 왜 들어와? 호텔 지배인의 이 한마디에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70세 노인이 호텔 로비에서 지배인에게 뺨을 맞았죠. 호텔을 찾아온 노인을 거지 취급하며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노인의 며느리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과연 이 호텔 지배인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서울 명동 그랜드 호라이즌 호텔 로비였습니다. 야, 이 거지 같은 영감탱이. 5성급 호텔에 왜 들어와? 찰싹 뺨 맞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70세 노인이 비틀거리며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죠. 낡은 점퍼 차림의 박만수였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부딪혀 피가 흘러내렸어요. 한태준 지배인이 쓰러진 만수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숨을 죽였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나가! 당장 나가라고! 태준이 만수의 점퍼깃을 움켜쥐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요. 나는 며느리 만나러. 닥쳐. 태준이 만수를 다시 거칠게 밀쳤습니다. 만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손님들이 수군거렸지만 여전히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당. 호텔 정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장 차림의 여성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성이 급하게 달려와 만수를 부축했습니다. 이마에 피를 보자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프론트 데스크 직원 한 명이 여성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태주는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 노인분이 로비에서 구걸하고 있어서 제가.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여성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태준의 셔츠 주머니에 꽂았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뵙죠. 여성은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죠. 전화를 끊은 여성이 만수를 부축해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손수건으로 이마의 피를 닦아주며 뭔가 속삭였어요. 태주는 여유롭게 웃으며 주머니에 꽂힌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그런데 명함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명함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급하게 달려와 태준에게 속삭였습니다. 직원의 말을 듣던 태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죠. 그는 벽을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끝났어. 내가 끝났어.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5분 후 호텔 정문 앞에 고급 세단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섰습니다. 차에서 60대 중반의 남자가 급하게 내렸죠. 그는 로비로 뛰어들어와 여성과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노인의 이마에 붙은 밴드를 보더니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태준은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차갑게 한마디만 했죠. 끝입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15년 경력의 지배인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요. 여성은 노인을 부축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남자가 뒤따랐죠. 세 사람이 사라지자 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왜 하필 그 노인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로비로 모여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저 남자는 또 누구였을까요? 엘리베이터 안 여성은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평생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온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은 최상층으로 사라졌습니다. 최상층 VIP 라운지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죠. 여성이 노인을 소파에 앉히고 구급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마의 상처를 소독하며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다 서연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강서연. 그녀는 노인의 며느리였습니다. 만수는 며느리에게 걱정을 끼친 게 미안해서 애써 웃어 보였죠. 서연은 4년 전부터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싱가포르로 발령나면서 홀로 계신 시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거든요. 서연은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만수는 며느리가 회사에 다닌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죠. 며느리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오늘 왜 갑자기 여기 오신 거예요? 서연이 소독약을 바르며 물었습니다. 만수가 멋쩍게 웃으며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오늘이 내 생일이잖니? 깜짝 선물 주려고 왔다가 상자 안에는 손뜨개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이 느껴졌죠. 아버님이 직접 드신 거예요? 응. 유튜브 보고 2달 동안 몰래 연습했다.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쁜 일정에 치여 자신의 생일도 잊고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고마워요, 아버님. 서연이 목도리를 목에 두르자 만수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 없는데. 만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책상 위에 명함이 있더라고. 거기에 이 호텔 주소가 적혀 있길래.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근 이 호텔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명함을 받아뒀었거든요. 시아버지가 그걸 보고 찾아온 거였죠. 아버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여기가 제 업무상 자주 오는 곳이긴 한데. 서연은 말을 흐렸습니다. 아직 친정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만수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장식품들이 눈에 들어왔죠. 여기는 뭐 하는 데냐? 너무 화려하네. VIP 고객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잠시 쉬세요, 아버님. 그때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섰죠. 정장 차림에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장인어른. 강재혁이었습니다. 만수의 장인이자 서연의 아버지였죠. 재혁은 만수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돈어른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근데 장인어른은 어떻게 여기를? 만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재혁과 서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재혁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서연이가 연락해서 급히 왔습니다. 사돈어른 다치셨다고. 만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장인에게 연락했을까요? 그리고 장인은 왜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을까요? 서연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일단 차 드세요. 놀라셨죠?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 파악할 수 없었어요. 재혁이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지금 로비 상황 어떻게 됐나? 통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재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재혁이 서연을 바라보았죠. 경찰이 도착했다고 하네. 한 지배인은 현재 조사받고 있어. 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찰이요? 그게 무슨... 사돈어른을 폭행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재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만수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닙니다, 장인어른.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재혁의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죠. 만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아직 모르겠었어요. 창밖으로 호텔 정문이 보였습니다. 경찰차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만수가 차를 마시다 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서연과 재혁의 고개가 동시에 만수에게로 돌아왔어요. 처음이 아니라니요, 아버님?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일주일 전에도 한 번 왔었습니다. 며느리 생일 선물 살 돈이 부족해서 호텔 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나 물어보러 왔었죠. 서연의 손에 들린 찻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재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버님, 왜 그러셨어요? 말씀하시지. 너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 내 용돈으로 선물 사고 싶었단다.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이 생생히 기억났거든요. 낡은 점퍼를 입고 호텔 정문 앞에 섰던 만수. 경비가 다가와 물었었죠. 만수는 조심스럽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경비와 노인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어요. 뭐야, 또 무슨 일이야? 태준은 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5성급 호텔입니다. 동네 마트나 가보세요. 만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돌아서 나왔었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70세 노인을 고용하는 곳은 없었어요. 결국 만수는 손뜨개 목도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돈은 없지만 정성은 담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완성된 목도리를 들고 며느리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호텔을 다시 찾았던 겁니다. 하지만 태주는 또다시 만수를 거지 취급했죠. 라운지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2번이나. 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김비서 로비로 내려가겠네. 준비해. 재혁이 휴대전화로 짧게 지시했습니다. 만수는 재혁의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평소 온화하던 장인의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장인어른,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사돈어른,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도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아버님. 이건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로비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죠. 경찰관들이 태준을 조사하고 있었고 직원들이 모여 서 있었습니다. 재혁이 나타나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수는 이 광경을 보며 의아해했어요. 왜 모든 직원이 장인에게 인사를 할까요? 태준은 경찰관 앞에 서서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로비에서 배회하는 노인분이라고 생각해서. 재혁이 태준 앞에 섰습니다. 태준은 재혁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한 지배인 15년 근속이라고 들었습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로 끝입니다. 즉시 해고합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태준이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재혁은 돌아서서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폭행죄로 정식 고소하겠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경찰관이 태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태준이 끌려가며 울부짖었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만수는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도대체 장인이 누구길래 이렇게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재혁이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일을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손님을 외모로 판단하는 직원은 이 호텔에 필요 없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장인을 대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로비가 정리되고 사람들이 흩어진 후였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재혁이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돈어른, 다시 위로 올라가시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VIP 라운지로 올라갔습니다. 만수는 소파에 앉아 재혁과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재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늦게 말씀드린 점 죄송합니다. 저는 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호텔을 운영한다고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랜드 호라이즌 호텔 그룹 회장입니다. 전국에 20개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장인이 사업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사업가였다니요. 그럼 서연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저는 아버지 회사와는 별개로 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니? 만수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은 초라한 시골 노인인데 며느리 친정은 이렇게 대단한 집안이었던 거죠. 괜히 며느리에게 패만 끼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서연은 시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님이 계셔서 행복해요. 만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아버님, 제가 조사해 본 게 있어요.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만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한태준의 과거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한태준 15년 근속,